자, 집 팔고 전세 2년 살다가 다시 매매하려는데 그때 사도 늦지 않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세요? 지역마다 달라요. 아마 최근에 올해 저희가 공개 스트리밍 중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사라고 말씀드린 단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무작정 다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격이고 거품이 안 생긴 지역이다. 그러면 사라고 말씀드려요. 거기는 거품이 생기지도 빠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로 사라고 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사라고 했다고 하는 거는 처음 봤다.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어디시냐? 근데 예를 들어 서울이시다. 보통은 서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서울이시면요. 집 팔고 전세 2년 살다가 다시 매매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집 팔고 전세 4년 사시다가 계약 갱신 청구권도 있으니까 전세 4년 사시다가 다시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전세가 지금 매우 위험하니까 아무데나 전세 들어가시면 안 된다. 왜냐면요.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 거를 몇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 80%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된다. 집값 2015년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된다. DSR을 40%로 맞춰야 한다. 요 세 가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 실질 가격지수 과거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이래야지 경제가 돌아가고, 즉 내수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생기고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경제가 돌아가야 출산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격이 합리적이라서 근로소득이 대접을 받는 거고. 그러면요. 이 세 가지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값에서는요. 현재 집을 사기 위해서 현재 소득에서 DSR을 맞추려면은 적어도 한 55%에서 한 65% 사이 정도는 돼야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그 다음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국은행에서 했었죠. 이때 가격이 2015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2015년 가격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의아한 일이 아닌 게 그 전에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한 게 요거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요 가격이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러면 적어도 지금도 보시면 2022년 봐도 아시고요. 2023년 하반기만 보셔도 아는 게 10월 이후만 보셔도 아는 게요. 굉장히 빨리 빠지죠. 왜 굉장히 빨리 빠져요? 기정상적인 거품이니까. 왜냐면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있다고 하죠.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 게 요게 2018년 말이었는데 여기서 코로나 터지면서 더 튀어버렸으니까 요 가격은 엄청 빨리 빠지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엔 천천히 빠질 거예요. 이게 나오는 현상이고 요때가 2015년이니까 14년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실질 가격지수가 요 정도 됐을 때 저점을 찍을 것이고 올라가든 아니면 옆으로 가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만큼 빠진 거지 앞으로 한 4년은 더 빠져야 돼요. 그러면 사이클로 봤을 때 원래 여기서 이제 코로나 거품 빠지고 그랬을 때 요 박스권에 있는 게 지금부터 한 4년 1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3에서 5년 정도 사이가 이 박스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요때까지 하면은 2년보다 한 4년 사는 게 더 적당한 거죠. 서울에 거품이 워낙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속였어요. 그런 이야기 하죠. 수도권 혹은 서울 혹은 강남 집값은 절대 안 빠집니다. 왜냐면 여기는 잠재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잠재 수요는 뭐예요? 사고 싶은 사람. 강남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여기는 직장도 빵빵해. 그 다음에 여기 학군도 빵빵해. 교통도 좋아. 상권도 좋아.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워너비 강남. 그렇게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잠재 수요는요. 사고 싶은 사람 플러스 살 여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잠재 수요는 떨어지는 거예요. 요 부분을 여기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 있잖아요. 딱 무릎 꿇고 있는데 이쪽에서 한 명이 총 겨누고 있어요. 누가 봐도 사람이죠? 누가 봐도 총이죠? 이렇게 총 겨누고 있고 한 명은 여기서 물을 주고 있어요. 누가 봐도 물통이죠? 그랬을 때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은 자비로운 미군이 되는 거고 반군들 잡을 때 이렇게 찍으면요 잔인한 미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총 겨누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물 먹는데 허튼 짓 할까봐 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만 딱 찍어놓고서 총 겨누고 있다, 항복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잠재수요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맨날 똘똘한 채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수요가 들어올 수 없는, 다른 수요가 더 들어올 수 없어서 가격이 올라가기 힘든 상황인데도 똘똘한 채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똘똘한 채, 똘똘한 소비는요, 똘똘한 가격에서 해야지 똘똘한 소비인 거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웃돈 주고 더 비싸게 사는 거는 똘똘한 채가 아니라 띨띨한 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살고 싶은 사람, 서울 살고 싶은 사람, 강남 살고 싶은 사람, 보통 일자리 때문이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우리 과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 떨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강남은요, 강남 쪽은 2006년부터 떨어졌어요. 물론 폭이 이때 이유가 더 커져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기미는 이때부터 나왔어요. 이런 지역들, 거품이 많이 낀 지역들이 거품이 많이 빠졌다. 그때 거품이 많이 낀 지역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버블 세븐이라고 불렀죠. 버블 세븐이 해당되는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그 다음에 용인, 평촌. 요 7군데가 거품이 엄청 빨리 쌓였던 거예요. 이번에 따지면 강남 3구, 마용성, 그 다음에 나중에 막 거품 급격히 쌓인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이번에는 버블 세븐이 아니라 버블 어마어마해요. 근데 요 지역들이 유독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강남이 유독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노원 많이 떨어져서 반토막 났다고 해도 5억 떨어졌어요. 근데 강남은 압구정 현대 막 이런데 13억 떨어지고 그랬죠.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거품 낀 데가. 그래서 물어본 게 어느 지역 사시느냐, 이걸 물어본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집 팔고 전세 2년 살다가 다시 매매한다. 그랬을 때 보통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그러죠. 이거는 주식시장에 나온 말이지만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상투 끝에서 못 팔고 발바닥 밑에서 못 사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브레이킹 댄스 치면서 프리즈 하셔가지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런 분들 말고 진짜 정자서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가는 거죠.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서 산다. 이 형국으로 가려면 한 번보다는 두 번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만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전세 시장이 지금 매우 위험하다. 첫 번째는요, 역전세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허그가 위험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쉽게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요즘 뭐라고 말씀드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 사지 말고 전세 사세요. 돈 모아가지고 저점에서 사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갭투기꾼들 장난질이 너무 심해지면서 허그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거 믿지 말고 전세가율이 60에서 최소 70, 그 미치면 더 좋고 이런 것들 들어가요. 70% 넘어가는 것들은 들어가지 마셔라. 다만 전세가율만 보지 말고 당연히 근저당 이런 거 없어야 되고요, 세금 체납 이런 거 없어야 되고요, 이런 거 다 없고 깔끔한데 뭐 신탁 이런 거 없어야 되고 깔끔한데 전세가율 한 60% 정도다, 이런 데로 들어가시는 게 딱 좋다. 이런 데가 아니라면은 막 전세가율 한 80% 90% 넘어가는데 들어가실 거라면 차라리 월세를 사세요. 2년 말고 4년 서울이랑. 근데 거품이 급격히 끼었다? 한 코로나 이후에만 집값이 떴다? 저게 뭐 예를 들어 오산이나 이런 데처럼, 뭐 의왕이나 이런 데처럼 뭐 GTX 붙여가지고, 그렇다면요, 그런 데는 한 번만 사시고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 청구권 있잖아요. 2년 살고 2년 더 사는데 그때 추세 보고 2년 더 사시든지, 아니면 추세 보고 이쯤 되면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사시든지. 지역을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 제가 양쪽 다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서울 같은 진짜로 거품이 한 과거 2015년 때부터 꼈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를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의 코로나 이후에만 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 정도 보셨을 때 거의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안 떨어진다 라고 하면 한 번 더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2년 살다가 다시 살려는 거, 내 집 마련한다는 거는 시점이 어느 정도가 괜찮을지가 보이실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